중급 강의 시간입니다. 이 사조는 군사 유백원의 사조입니다.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중국 최고의 지략가, 군사지요. 군의 서성. 제갈공명의 버금가는 계략가였습니다. 유백원이라고. 유백원은 또 명리 서적 중의 하나인 적천수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격으로 보면 얼미가 있어서 남에게 주고도 지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도 얼미가 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남한테 지는 건 주고도 싫은 사람이 있고, 본인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미가 있습니다. 신미가 있어서 참을성이 아주 많은 사람. 성격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참을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서 합하면 꾹 참고 결국은 이기고야 마는 사람, 이렇게 성격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뒤지에 해묘의 목국이 있고, 해묘미 중에 묘가 월지를 장악을 하지 못해서 미토 편제격이 을목을 투관시켜서 급제격으로 바뀌었다. 혹은 편제격이 묘목이 있어서 근록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군사 유백원의 사주를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면 지지, 해미, 합국, 해묘미 합목국이지요. 해묘미 합목국의 시간에 투임, 임수가 투관을 했고, 시간에 임수가 투관을 했고, 살인교회, 칠살과 인성이 모두 모였다. 불실일기명, 대운계사, 요년경호, 대운계사년에 요년경호년에 관인상생, 지중, 목투화명. 지중에 목이 많은데 살을 생하는 목생화의 작용이 있어서 지중목투화명, 찬연중진사, 대운임진의 입현령, 인묘양운 지중왕모, 그렇게 해서 쭉 성성장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을목이 뿌리가 있지요. 을의 녹은 묘니까 뿌리가 있고, 미중에도 을의 뿌리가 있죠. 미중 을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묘미 목국이 되면 묘를 중심으로 해묘미 목국이 되니까 을의 뿌리가 매우 튼튼해지고 일간이 신왕이 됩니다. 해묘미 이렇게 되면 해묘미
해염이 이렇게 되면 중심이 묘가 되지요. 중심이 묘. 그래서 묘의 힘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뢰 녹음 묘인데 묘가 힘이 목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뢰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변했습니다. 녹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녹은 일간이 머리면 묘는 신체인데 녹이라는 것은 재산, 명예, 권력 모두 다 포함한 이를테면 약 같으면 종합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묘가 굉장히 튼튼해져서 이 사주가 아주 신왕해졌습니다. 물론 해중의 입수가 투간해서 수생목하는 부분도 있지만 묘가 사주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죠. 해묘의 목국에 을목투간, 미중 을목투간에서 신금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미토인데 미토도 해묘의 목국이 형성돼서 목균이 강하고 왕한 목으로 인해서 힘을 못 쓰는 상태니까 신금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신금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격으로 보면 미중 을목이 투간해서 이 투간된 것만 보면 되겠지요. 비견, 겁재, 비견에 해당하니까 겁재격이 됩니다. 겁재격이니까 이 부분만 어떻게 해소를 해주면 비견, 겁재, 양인, 상관, 편인, 평관, 편재에는 살성이 있어서 약간 제어를 해줘서 격을 맞춰야만 품격이 올라가고 살아가는 게 급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얼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은 강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 신금인데 힘이 없지요. 어려서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뭐 경금이 있어서 합해주거나 경금이 뿌리가 튼튼해서 경신금 같은 게 있어서 뿌리를 합해주거나 하면 그때는 재화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경신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리면 묘가 몸이지요. 몸을 삼합을 해버려서 머리까지 재활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다행히 해묘미 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합으로 을에 녹이 제화가 되니까 을 자체도 제화가 돼버려서 비견급제격이 세력이 아주 강하면서 격 자체가 비견급제격의 세력이 아주 강한데 다시 삼합으로 강하게 비견급제를 재활을 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비견급제가 굉장히 강한 비견급제 강격인데 강한 비견급제격인데 재화도 강하게 해줘버려서 격이 올라가면서 비견급제격이 올라가면서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급제격 중에서도 재화가 돼서 격이 올라가 있는데 매우 강성하게 재화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 비견급제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비견급제라는 것은 주위 환경이라는 거죠. 주위 환경. 그 비견급제라는 것은 얼굴을 모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경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견은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격 자체가 비견격인데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급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군사로서의 자질이 있지 않았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피견격에다가 다시 피견이라는 것은 뭐 육효로 말하면 형인데 육효로 말하면 형인데 이렇게 비견급제의 형을 말합니다. 형제. 이건 환경이라는 겁니다. 주위 환경.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북쪽은 현모, 남쪽은 주작,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중앙은 구진, 토.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공간 등사입니다. 공간 등사. 이 공간에 뭉쳐져 있는 여러 기운을 말하지요. 이게 등사입니다. 공간 기운.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조작, 북혐오의 기운에 중앙구진에 이 이것과 이것 좌청룡, 우백호, 남조작, 북혐오, 중앙구진에 위치한 기운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 기운들 점점 이렇게 있는 이 공간을 장악하는 기운이 등사인데 이 기운이 피견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전체가 굉장히 크게 장악이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목이니까 생명력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 이 유배군이라는 군사한테 많은 수의 목기운, 생명력 기운이 계속 에너지도 주고 어떤 지능적인 면, 모사를 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모, 중앙구진 이렇게 되면 전부 연결하면 입체적인 구가 되겠지요. 말을 비유를 하자면 구설, 구설인데 공간이 비어있는 구설. 구설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원형체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지 마치 지구처럼. 그러면 남주작, 북현모, 좌청룡, 우백호, 중앙구진의 기운인데 이 중간 이 공간 이 구설 공간에 내부가 빈 구설 공간에 수많은 작은 기운들이 있겠지요. 이게 등사입니다. 등사. 이게 또 형입니다. 비견급제. 비견급제가 형신인 경우는 자기 주변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을 탈취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비견급제라는 것은 환경이라 그러고 이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 작은 기운들, 이걸 비견급제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견급제입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격인데 해묘미로 강하게 뭉쳐져 있고 거기서 미중 얼목에서 투간이 되었고 너무 강하니까 경금에 신금이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신금은 너무 약하지요. 오히려 을을 제어를 할 수 없는 신금 상태니까 을목의 기세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이때는 을의 농묘를 삼합을 해줘버리면 비견의 살성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견급제가 순화가 되어서 격이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는데 사만목국에서 투간까지 일간까지 본인까지 투간되었으니까 굉장히 목국이 강성한데 해중 임수에 수생목하니까 그리고 정임화목하겠지요. 정화와 임수가 화목하겠지. 사주의 무교왕하니까. 그래서 목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삼합을 해서 녹을 삼합을 해서 순화를 시켜줘 버렸으니까 매우 강하게 격이 상승하고 격 자체가 매우 강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비견이란 격이 되었죠. 비견 급제격. 비견이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유 환경을. 그래서 유배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중앙 구진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수많은 공간 기운들이 이 목이니까 생명력이 있겠지요. 이 수많은 공간 기운들이 유배군을 향해서 많은 정보 제공이나 머리 두뇌 회전이나 결약 책략을 세우기 위해서 대단한 결약가나 책략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중급 이론으로 보면 곡직격이지요. 곡직격. 나무가 처음에 어, 자라다가 나중에는 굽어지지요. 그래서 목이 많은 경우를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곡직격인데 곡직격 같으면 왕한 경우는 설기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왕한 것을 거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설기를 한다고 하면 중급의 사주에서는 오히려 설기를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설기하는 게 하나뿐이지요. 하나뿐인 것을 임수가 맡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임수가 보니까 그렇게 힘이 강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목이 목생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중급 이론으로 볼 때는 화원이 오면 좋다고 평가를 하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모군이 와버렸으니까 모군이 오더라도 왕한 것을 뭐 계속 왕하게만 부추기는 형세라서 그다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이 중급 이상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 사주가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중 을목투간의 해묘의 목국의 비견격이 분명한데 고서 어디에도 이 을목을 비견격을 제해주는데 삼합으로 제해준다는 건 없습니다. 삼합으로 해버리면 주역에서는 이런 경우를 숫자로 풀이를 해보면 완벽하게 을의 살기를 삼합으로 잡아줘버리고 깔끔하게 해결해버린다고 그렇게 주역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그리고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지요. 나무라는 속성이. 그래서 갈수록 이게 커집니다. 격이. 나무가 처음에도 충분히 뿌리가 있어서 해묘의 목국으로 튼튼하게 크게 성장할 거목인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자라겠지요. 더 크게. 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살면 살수록 격이 올라가니까 이 격이 보통 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사주가 유백원 사주가 맞다면 아니라고 해도 격 자체가 원래 큰데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한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뭐 책사나 모사나 계략가가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주에 해당을 합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을미 이렇게
본인하고 이렇게 을미 지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사선으로 연결돼서 인정을 하는데 을미는 남한테 죽어도 지기 싫어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다가 참을성까지 겸비하고 있으니까 꾹 참고 결국은 이기고야 마는 성격이고, 을미가 백호지요. 백호가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백호가 사실은 종명할 때는, 세상을 떠날 때는 병이나 뭐 다른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을미 백호가 있는 사람의 성격은 무섭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 잔인하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백호라는 속성이 나쁘게 백성들을 핍박하는 상태로 가버리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 을미 백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층에 서서 정책을 하거나 무슨 나라 일을 밀고 나갈 때는 백성을 핍박하는 쪽으로 생각을 까딱 잘못해서 밀고 나가면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을미가 백호가 자신에게 해당되거나 관성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격이 무서울 때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이 사주는 유배군 군사의 사주라고 본다면 군사로서 다양한 재질들 다 갖추고 있지요. 공간 전체에서 이 사람에게 항상 자신감과 지혜를 주고 꾹 참고 결국은 이기고야 말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을이라는 것은 섬세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을입니다. 갑은 덩치가 크지만 을은 작지요. 그래서 을은 세세하게 섬세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섬세하게 생각을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을미백호로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격도 크고,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격이 커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좌지우지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고 봐집니다. 이 유백원 사주를 감명을 한 부분을 보면, 이 사주는 지지의 해묘의 목국이 되어 목이 왕하다. 시간에 임수가 투출하고 연간에는 신금이 투출해요. 신금이 투출된 건 없지요. 뿌리가 없는데 유가 있지도 않고 경금도 없고 한데 살인이 모여서 기명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주를 보면 대단할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인성이 있네, 칠살이 있네, 그래서 살인이 모여서 기명이다. 살인이 모일 게 없지요. 전부 목국인데. 그래서 뭐 이제 유명인 사주를 분석을 해놓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강부회를 많이 했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게 살인이 모였다고 살성과 인성이 모여서 규명이 됐다는 건 너무 어거지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분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살성과 인성을 써서 살인이 뭐여서 개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이 사주가 분석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배우시는 분들이 유명인 사주를 감명한 부분을 볼 때는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술을 매일 퍼마시고 직장에 가서도 술이 들깨서 뭐 잠을 자기 일수고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오래 못하고 마는 사주이고, 부모님이 인천에서 고깃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답니다. 현재는 뭐 신용불량자로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그러고 40세에 이르러서야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돈을 자기가 장남이니까 더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고, 이 사람의 부인은 잘 살지는 못해도 명품만을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휴지, 화장지까지 명품을 쓴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먹을 거리가 없어도 명품만을 고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남자분과 이 부인이 처음 만났을 때는 3일 정도를 뭐 모텔 혹은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둘 사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잘 맞고 행복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뒤로부터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주를 보면 그냥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올 법도 하지요. 이 사람 사주가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죄송합니다. 놀라셨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급에서는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번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총합을 전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의 여자분 부인 시간은 이원월 일시로 이렇게 가니까 이원월 일시부터 총합을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명합이나 명충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암합, 암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원월 일시로 따지면 진이 먼저니까 진중 개수와 정기충이 했지 한번. 충이 한번 일어났지요. 다시 정이합 했지요. 이거는 뭐 남자분과 정이합 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모텔이나 호텔에서 3, 4일을 나오지 않고 뭐 서로 좋아했다고 하니까 정이합 했지요. 한번 충하고, 충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명충이 먼저니까 또 충을 하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암합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번 잡고 때리면 해당되는 육치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단지 이제 정화가
목에 진중 을목에 묘중 을목에 힘을 받고 있으니까 견디는 거지. 암충을 한번 했다가 명합을 한번 했다가 이 부분도 충격을 받았지요. 다시 충이 왔는데 또 충격을 받았지요. 또 합했지요. 이 정화가 신왕하니까 왕하니까 견디고 있는데 충합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이 정화라는 것 자체가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태. 잡았다가 충했다가 잡았다가 충했다가 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연에서 이리 흘러가니까 전개충 정화와 진용기수는 한 번 충했지요. 한 번 충돌이 왔고 다시 명합이니까 합했지요. 다시 충이 왔지요. 또 암합했지요. 이 여자는 이 정화가 약한 상태 같으면 벌써 뭐 문제가 생겼겠지요. 근데 묘중 을목, 진중 을목, 갑도 투관되어서 도와주고 왕하니까 힘이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겁니다. 정지했다가 멈췄다가 멈췄다가 정지했다가 암합했다가 명합했다가 이 정화 자체는 여자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멈췄다가 충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정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면 처음에는 묘진, 인묘진 합하려고 했는데 인묘진 이렇게 목국이 될 것 같았는데 신이 있지요. 신이 인을 총해버리니까 방해가 되니까 목국이 안 됩니다. 진이 처음 이제 가장 근접한 게 묘목이니까 인묘진 목으로 목국, 동방목국, 방위목국으로 하려고 했지만 신이 총인해서 삼합불성한데 다시 진이 그 다음 노리는 건 신이겠지요. 그러면 이때는 신자진 합이 되겠죠.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신을 총하는 인도 없고 자를 총하는 오도 없고 진을 총하는 술도 없으니까 신자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진이 되고 나면 목세가 강하지요. 신자진 수생목 목생화. 목의 정화라는 것은 못생긴 꽃인데 목의 도움을 받으니까 나무에서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분까지 공급되고 있으니까 정화가 생생한 꽃이지요. 많이 흔들리고 충합이 되어 있지만 생생한 꽃입니다. 묘도 있고 신중에 임수도 있고 신자진 되니까 임수도 강하지요. 신왕이지요. 신왕의 상관, 상관으로 설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에 형이 가해졌죠. 자묘형. 자가 공해졌으니까 이 자묘형에서 이 상관이 형을 띈다는 것은 형이라는 것은 살기지요. 살기. 원래 상관도 대책이 없는 육천인데 형이 띠졌으니까 어린애 동네방네 사고 치러 다니는 호기심이 많고 천지분간 못하는 법인이 규범이 질서니 하는 걸 모르는 어린애 같은 게 상관인데 형이 가해졌으니까 더 못된 짓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자가 묘를 형하니까 상관이 더 못되졌는데 금생수 수생목 신자진이 수생목수를 뜨니까 더 건방져져 버렸습니다. 자가 신자진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상태이죠. 자가 중심이니까
강한 자수의 기운으로서 묘를 형하니까 상관이 원래 못된 육신인데 더 강력하게 못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급 이론을 볼 때는 상관이 형을 띄어서 아주 상관의 그 무절제하고 아나무인한 게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진 수국의 중심자가 형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성격도 갑진이죠. 갑진. 진토가 임수의 관성이니까 갑진까지 다 합쳐서 보는 간지 자체의 성격은 백호입니다. 자기는 행동이 느리면서 남이 행동이 느리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는 사람이 갑진인데 백호입니다. 백호. 성격이 상관의 너무 무절제한 성격에 백호까지 합쳐졌으니까 이건 못 말리는 성격이겠죠. 그런데 이제 투관된 거는 묘중에 간목에 투관되었으니까 식신격이 된 거죠. 식신격. 식신격인데 갑을 누가 건드려 주거나 제어를 해버렸다면 뭐 격이 떨어져서 궁핍하게 살면서 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갑을 건드리는 건 없어 보입니다. 격을 떨어뜨릴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신자진의 수국이 되어도 식신을 생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격은 격은 올라가 있는데 상관에 뭐 무절제한 행동과 갑진백호가 합쳐져서 못 말리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이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격을 정한다는 것은 올에서 이렇게 투관된 것을 격으로 보니까 근데 이 뿌리 자체가 형이 되었죠. 형이 되었으니까 갑 자체도 좀 타격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로서는 뭐 별 흠이 없으니까 뭐 격이 올라갔으니까 식복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묘 자체가 격을 정하는 근본이었는데 신자진 되면서 이 상관살성을 더 높여놨고 그 다음에 배우셨죠. 묘진 육회 육회가 이루어진 상태 파나 해는 형이나 충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묘진 육회인데 신자진의 자가 공해져서 형하니까 상관이 성격 파탄적인 면이 나오지요. 해에 형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관 이 성격이 이 갑의 뿌리 갑을 올린 묘 자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식신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타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1차로 신자진 삼업에서 자묘형했지요. 한번 그 뿌리를 그 다음에 묘진육회의 자묘형에 묘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지요. 그러니까 갑은 많이 흔들리면서 식신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지만 갑을 격을 일으키는 그 근본 뿌리가 형이 되고 육회의 형이 가해지고 해서 이 식신격 자체가 격이 올라갔지만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이런 사람들은 격이 올라갔으니까 뭐 먹고 사는 지장은 없는데 자기가 환경이 떨어지고 자기 능력이 안 돼도
그 주변에서 탈취를 해서 억지로 돈을 끌고 와서 자기가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네요. 이건 유지가 되니까 식신격이 성립이 되고 이 갑을 건드리는 게 없지만 갑이 올라온 근본, 격을 이루는 근본이 형이 되고 육회의 형이 가져서 이 갑 자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식신격은 식신격인데 좀 요즘 말로 좀 찌질하게 사는 격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배워야 되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이 대충 어림잡아도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갑부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학 다닐 때까지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부인도 서울에서 갑부 집안의 딸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를 대학 마친 후 대형 건설사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30대에 30대에 미국산 소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파는 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는 불교 수행에 빠져서 건강도 좀 나빠지고 그때는 장례삼 사업을 또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장례삼 농장을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4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뭐 이래저래 손해가 심각하게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도 하고 여기저기 확장을 많이 해서 손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주를 보면 묘 중에 을목이 투한되었으니까 상관격이지요, 상관격. 근데 여기도 충합을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진이 묘를 보니까 인묘진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인을 불러 오려고 하니까 술진충 해버리니까 인묘진 목국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묘가 술과 합하려고 하니까 진술충 해버려서 묘술 합화도 안 됩니다. 어차피 뭐 묘술 합 자체가 목화가 왕해져야 되는데 목화가 많지도 않고 하니까 어차피 묘술 합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과 술은 그대로 있습니다. 묘도 그대로 있고 이 삼자 간에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묘중 을목이 투관되어서 상관인데 상관은 어차피 잡아줘야 되는데 다행히 처음에는 술 중에 신금이 충을 했겠지만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을경합해서 상관격을 잡아줬네요. 잡아줬으니까 격이 올라갔지요. 상관격으로. 근데 보면 이 사화가 힘이 있어줘야 사중경금도 건전해서 뭐 충분히 을경합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주변에 뭐 술토 진토 있어서 어느 정도 사화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요. 사중경금이. 그리고 을묘 투관되어서 목생화 을이 사화를 생해주면서 사화가 건전해지고 을경합을 했네요. 상관 스스로가 화세를 왕하게 만들어서 을경합이었으니까 상관격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자체 상관이 재중에 있는 경금과 합을 했으니까 산은 재성이니까 격의 기운이 재물 쪽으로 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격이 높아진 것이 재물 쪽으로 갔으니까 돈하고는 인연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보면 임정합 금 금이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술과 진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 정이만 목이니까 목이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성립이 되겠죠. 을묘가 있으니까 목이 강하게 나오질 않겠지요. 이렇게 하면 합했으니까 이렇게 정임합은 이렇게는 안 되겠죠. 얼신충 암합을 해서 겨우 격을 진정을 시켜놨는데 병임충 되니까 뭐 경금을 충한 건 아니지만 이 자체 사화 자체의 사중 병화를 흔들어 놨으니까 근데 뭐 격이 무너지고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얼기연금이 되었고 근데 얼경금이라 해도 술진 그렇게 강력하게 경금이 형성되었나 하는 생각도 의심을 해보면 되겠네요. 토가 그렇게 왕하지는 않으니까 목토 상쟁의 형세도 있고 하니까 이 경금 자체가 을기용해서 격을 잡아주는 이 경금 자체가 상관의 살생을 완벽하게 지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토가 강해져 있거나 하면 을경 금으로 될 때 토생금에서 이 중간에 생해지는 금을 왕하게 해주면 이 을경금의 결속력이 강해질 텐데 그렇지는 못하지요. 보시,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게 상관의 격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완벽하게 을을 잡아주지 못해서 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뭔가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상관격 이렇게 됩니다. 살성이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상관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충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충합 때문에 사주가 뭐 화가 왕했다가 화가 약해졌다가 너무 많이 변해버리니까 생각을 따질 때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지요. 뭐 일반 역술인들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인묘진목국이 되었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 인묘진목국이 되어버리면 상관이 강하게 격이 형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사중 경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뭐 명합을 보자니 명합은 없지요. 명충도 없고 그래서 정임, 화목, 암합을 하겠지요. 묘가 그래도 있으니까 화목, 뭐 천간에 임계수야 힘이 없지만 그래도 수니까 정임, 화목에서 목이 하나 생겨나겠지요. 어느 정도 건전한 목은 아니지만 한번 합했으니까 또 이렇게 합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술 중에 신금이 을목을 충해서 이 상관의 살성을 한 번은 약간은 벗겨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을경 합을 해주면서 그 상관의 나쁜 살성이 많이 제거가 되긴 했는데
사화 자체가 목의 생을 받아서 건전한 황한 형색이긴 하지만 이 토가 이 사주에서는 부족해서 을경화금에서 금을 온전하게 생해 주어야만 을경합의 금 이게 합력이 강해질 텐데 누가 봐도 이게 진술만으로서는 목의 제어를 받고 있는 진술만으로서는 금이 만들어지는데 강한 결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상관격이긴 한데 말년에는 격 자체가 위험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말년에 사업하는 게 심각한 상태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세상을 다녀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뭐 세상에 뭐가 걱정이 있겠나. 그런 분들 만나보면 모든 게 풍성하고 풍성하니까 마음도 자유롭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만 하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지요. 뭐 조금 활기가 있는 여러 한략이 있는 사주 같으면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 정신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을 쏟아서 지루한 건 못 느낄 텐데 사주 강의라는 것 자체가 내 이렇게 사주만 8글자만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생각 자체가 한정이 되고 통변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 수행하러 다닌 이야기를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도 지루하면 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니까 저는 뭐 산을 다닐 때 그냥 시시한 산은 또 마음에 또 끌리지가 않아서 좀 음산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산을 가면 그 산에 저는 가면 뭔가 꼭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올 것 같고 뭔가 신비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뭐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고 하는데 경기도 어느 낮은 산에를 갔는데 산이 낮지만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안개가 잔뜩 끼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신선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산 골짜기 중심부를 찾아 들어가는데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무슨 시라소니 같기도 하고 그게 나하고 간격을 두면서 계속 따라와요. 내가 가면 또 따라오고 내가 가면 또 따라오고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동물이 아니라 동물 유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저는 혼자 수행을 했으니까 뭐 다른 거라고는 하루 종일 뭐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계속 힘을 쓰는 뭐 무협지나 그렇게 수행을 해서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라서 어떤 날은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앉아서 자선하다가 안 되면 나무가 큰 게 있으면 그 나무 둥치를 때리는 힘을 한번 써보는데 그냥 작은 나무라 하면 아무리 큰 나무 둥치를
이라고 해도 한번 때려버리면 부러져 버리겠죠. 주변에 나무 막대기나 몽둥이가 큰 게 있으면 그걸로 때리면, 보통 산에 있는 나무들은 뭐 사건을 해서 한번 때려버리면 그게 부러져 버리는데, 어쨌든 뭐 기력이나 몸에 어떤 기운을 올리려면 아주 단단하고 물기를 머금고 나무 몽둥이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때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면 몸 전체가 진동이 오겠지. 그것도 밤중에. 수행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 몽둥이를 하나 잡고 그게 부러질 때까지 큰 나무를 때립니다. 부러지면 또 산 쪽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나무를 하나 구해서 또 때리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계속 이제 뭐 나무를 던지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차력 같은 어떤 힘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정신 집중을 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 몽둥이를 하나 찾고, 부러지면 또 위에 올라가서 찾아가 또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을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이제 밤중에 나무 몽둥이를 또 하나 구해서 나무 큰 둥치를 있는 대로 내려치는데, 갑자기 위에서 불빛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 위에가 군부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숲속에서 무슨 쿵쿵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가 해서 거기 지키는 뭐 병사가 내가 있는 쪽으로 불빛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 군부대 가면 아주 환한 그게 있지요. 서치라이트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서성 없이 혼자 수행하는 게 철저하게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그게 훨씬 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저한테는 도움이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서성을 뭐 구할 수 없는 시대니까, 옛날에는 고성들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온몸으로 실제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보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얻어진 게 뭐 나름대로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물속에 기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2리터 페트병 거기다가 물을, 약수터 가면 뭐 깊은 산에 약수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거기 물에 기운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서 페트병에다가 1.1리터 페트병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마시고 명상해보고 마시고 명상해보고, 나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어지럽고 흔들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밤중에 그 산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올라가 보면 살기가 느껴지니까. 어떤 경우는 그 산이 너무 위험하면 뭐 야생동물 나올까 봐서 큰 바위 위에 일부러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앉아서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밤중에 명상을 하다 보면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꾸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요. 동물들 신음소리 같은 게. 이제 그게 무서워서 폭죽 같은 걸로, 만약에 뭐 멧돼지나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위험하면 폭죽을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산중에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동물 유령이라고 그 이를테면 정령입니다. 그 자연에서 태어난 정령들이 동물 정령들이 뒤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낑낑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그 앞에서 본 사주들하고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참 비참해요. 그 저번에 뭐 앞 시간에 유모 씨 연쇄살인마 유모 씨 사주를 봤을 때도 정말 비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주도 그렇네요. 여기 보면 진미란 게 있죠. 진미. 진미 이거는 진술충미의 묘입니다. 진미가 진술충미 전체를 포함한 묘입니다. 묘. 진술충미의 묘입니다. 이 진미라는 것은 진술충미가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진미는 진술충미가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례가 있었지요. 김영삼 씨 사주도 보면 진술충미가 다 들었지요. 그리고 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도 진술충미가 다 들어 있었고, 근데 진술충미가 다 들어 있는 경우는 원래 축술미가 사명인데 사명이면 밤송이처럼 이렇게 꽉 이렇게 다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송이가 벌어지기 전에 진이 추가가 되면 사명이 해소가 되면서 밤송이가 벌어져서 안에 밤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 진술충미가 되면 모든 게 다 열려버립니다. 사방팔방이 다 열려버리니까 흉도 다 들어올 수 있고 길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열려버리니까 이때는 진술충미가 다 들어오는 해는 그 전해나 그 전전해나 준비를 참 많이 해둬야 돼요.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 뭔가 준비를 많이 해두면 모든 길이 열렸을 때는 큰 것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화일주인데 시에 녹이 있지요. 외격으로 보면 기록격이라고 하는데 미중의 정화도 뿌리가 되고 진중을목도 있지요. 지장간, 진중을목, 미중을목, 미중정화, 오중정화에서 그리고 뭐 병화도 거리가 좀 멀지만 투강되었다고 볼 때는 약하지만은 않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연쇄살인마 유모 씨를 볼 때 한 칸 앞서 나가는 것을 자체 양인이라고 했죠. 간지 자체 양인. 근데 이건 뒤로 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뒤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이걸 뭐 용어를 어떻게 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양인 같으면 한 칸 앞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 강렬하게 살아가지만 뒤로 가버리면 이런 기가 죽어서 쓰러진 모습이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거. 정미에서 무신으로 가면 양인 간지 양인이라 해서 강렬하게 자기를 추구한다는 간지 자체 양인이 되는데 뒤로 가버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의 임수가 투환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진은 어쨌든
수를 함유한 토니까, 그리고 신이 있어서 또 금생수 해주니까 진중의 임수가 투관됐다고 보면 정관인데, 정관은 가만히 둬야지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충했지요. 또 합했지요. 또 충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정관 자체도 격이 떨어져 버렸고, 일간이 적절히 왕할 가능성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오미가 성립을 하겠지요. 사오미. 그렇다면 뭐 적당히 신앙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서 왕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신자진은 성립이 안 됩니다. 신자진이 성립을 하려고 보니까 오가 있어서 오충자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미는 미하고 오가 합하는 과정에서는 방해꾼이 없으니까, 적어도 충하는 게 없으니까 사오미는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정에서 병으로 가버리고 미에서 오로 가버렸으니까 모든 게 하기 싫다. 자기가 신앙한 상태이긴 한데 모든 건 하기 싫다 상태로 돼버렸고, 이 임수가 품격을 높여주거나 삶의 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충했지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신약에서 사오미 화국으로 왕해져 버렸으니까 병화 자체도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병화가 중하고 정화도 왕한 상태로 합해버리고, 일단 충합이 겸전했으니까 임수 자체가 충격을 받았겠지. 물론 신중 임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충했지요. 그리고 진미라는 게 있으면 진술충미가 모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걸 많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뭐 임수 자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관이니까 한번 충해서 격이 조금 떨어졌지요. 또 합해서 충합 겸전했으니까 또 격이 떨어졌지요. 또 충했으니까 격이 더 떨어졌지요. 진미가 진술충미를 함유한 강한 토라서 다극이 극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주가 격이 계속 추락을 해갑니다. 그리고 정에서 병, 미에서 오, 한 칸 물러가 버리니까 나는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하 월세방에서 술 담배로 찌들어 산다고 합니다. 공고를 나오고 기술이 없어서 한때는 사출 공장에서 기능공으로 한 15년 근무를 한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 일용직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도 뭐 만나긴 했는데 어렵게 만난 여자분도 도망을 가버렸고, 이분의 외모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냥 중급 이론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요. 사오미 화국, 사오미 화국에 불이가 있고 오중 병화 투환되었고, 병화가 멀리 있지만 역시 투환되었다고 볼 때는 왕한 상태인데, 왕한 상태로서 칠살 기운이 정관 기운이 약하긴 하지만 진미 진술충미지요. 진술충미가 있어서 설기가 충분히 되지요.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사주가 이제 설기시키는 부분으로 자기가 왕하고 설기도 잘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급 이상의 사주 이론에서는
임수가 정관인데 한 번 건드리고 합하고 또 합하고 왕한 진미 진술 충미에서 극을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가 병화로 미가 오로 바뀌어버려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사람이. 뭐 생긴 것도 아주 초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난 여자는 2, 3개월 살다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 사주라는 게 중급 이론, 뭐 신왕 신약, 신앙하면 설기하고 신앙하면 힘으로 재성을 제압해서 돈을 벌고 나를 치러 오는 관성을 잡아서 직업으로 삼고 하는 이론이 중급 이론인데 그 이론만으로는 어떤 때는 너무 사주를 보는 게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화가 오중에 뿔을 두고 미중에 뿔을 두고 미중 을목의 생을 받고 진중 을목의 생을 받고 미중 정화의 생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는 신약입니다. 오중 병화까지 투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신자진 하려고 했는데 오충자에서 신자진은 잘 안되지요. 결국은 사오미로 가게 되는데 사오미는 성립을 하면 왕한 상태가 됩니다. 혹은 처음에는 신자진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오로 인해서. 그런데 뒤에 이제 미가 오와 만나서 사오미를 형성을 했다면 합이 된 상태니까 신자진이 뒤늦게야 형성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론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뭐 고급에서 다룰 이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중급 이상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설명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이 임수 자체가 품격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인데 충하고 합하고 충합이 겸전하면 일단은 그 육신은 신왕하지 않으면 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 임수가 있어서 그럭저럭 뭐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충이 들어오고 왕한 토의에서 제격을 당하고 그리고 정이 병으로 넘어가고 미가 오로 넘어가서 만사를 하기 싫다, 생활이 자꾸 퇴보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분이 어떻게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화두를 잡으시거나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주들은 실제로 임상을 그분의 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실제로 임상을 해볼 수 있는 사주들이라서 배우시는 분들이 그 사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